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ETF에 투자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고배당이 좋아 보여서 배당 ETF를 샀다가 주가가 안 오르니 성장형으로 옮기고 그 다음엔 커버드콜, 개별 주식, 테마주까지 이렇게 수많은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 ETF인데요. 오늘은 왜 수많은 ETF 중에서도 S&P 500과 나스닥 100이 답인지 앞으로 제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투자하는 ETF를 자꾸 바꿀까요? ETF 투자를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데요. 처음엔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엔 배당을 많이 주는 ETF로 옮기고 또 한동안은 유행하는 테마형 ETF에 꽂히기도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이후 시장이 급반등하던 시기엔 기술, 경기 소비재 섹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2021년엔 리츠, 금융, 반도체와 AI 중심의 성장 테마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22년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동안 과열됐던 성장 ETF들이 줄줄이 무너졌죠. 반면 이때 에너지 섹터는 유가 급등에 힘입어 정말 크게 올랐고 사람들은 또 기술주를 팔고 많이 오르는 섹터로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섹터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23년 그리고 2024년엔 AI 관련 기술 ETF가 다시 반등했고 반도체 ETF가 수익률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하지만 ETF라는 상품의 구조상 이런 유행을 계속 쫓으면 항상 한 발 늦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가장 좋아 보일 때는 이미 그 기대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요즘 대세다 하는 순간이 온다면 사실은 사이클의 후반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ETF를 갈아탈 때마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시장의 유행을 쫓는 투자자는 결국 시장을 이길 수가 없고요. 시장 전체의 성장에 묻어가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결국 S&P 500과 나스닥 100이 답인 이유.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장기 복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나 정책, 뉴스에 흔들리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해마다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장기 평균으로 보면 연 6에서 7%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익은 매년 조금씩 커지고 거기에 배당 재투자와 밸류에이션 변화가 더해지면 지수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에 약 9에서 10% 수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은 이익의 성장, 밸류에이션의 변화, 배당 수익률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는데요. 즉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야 지수가 성장을 하고 그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장기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걸 바로 복리 효과라고 하죠. 반면 테마형 ETF나 액티브형 ETF는 대부분 이익이 아니라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테마형 주식들은 초기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빠르게 오르지만 막상 실적이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밸류에이션이 무너지고 수익률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반면 S&P 500과 나스닥 100과 같은 대표지수 투자는 미국 경제 그 자체에 투자하는 거죠. 개별 기업 하나하나는 망할 수가 있지만 미국 전체 기업의 이익은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결국 S&P 500과 나스닥 100이 답인 이유 두 번째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로 본 효율성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의 또 다른 강점은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수익률, 즉 샤프 비율인데요. 이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감수한 리스크 대비 더 좋은 수익을 내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기준 샤프 비율을 보면 S&P 500은 약 0.85, 나스닥 100은 약 0.95로 다른 개별 테마 주식 대비 꽤 준수한 샤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지수는 단순히 많이 오른 지수가 아니라 변동성 대비 가장 효율적인 수익을 낸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즉슨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하게 오래 투자할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죠. 마음이 편해야 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지수가 답인 이유 세 번째는 알아서 리밸런싱 된다는 점입니다. 혁신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 지수 안으로 편입되고요.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은 퇴출되어 빠져나갑니다. 또한 이 두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잘 나가는 기업은 자동으로 비중이 커지고 부진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거나 탈락하게 됩니다. 즉, 별도의 운용 판단 없이도 알아서 스스로 혁신 기업을 추려내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장기 복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 이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탄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형 ETF이고요. 실제로 이렇다 보니 장기 자금도 이 두 지수로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ETF 시장에서 자금 유입 상위 10개 중 절반이 S&P 500과 나스닥 100 계열이고요. 이 말은 즉슨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금, 기관, 심지어 중앙은행의 투자자산 비중도 점점 지수형 ETF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돈의 흐름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 꾸준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지수형 자산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S&P 500과 나스닥 100 ETF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궁합이 좋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으로 자동 적립식 매수를 하고 배당금이 들어오면 바로 재투자, 이것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테마 ETF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 나의 에너지,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 미국 대표지수 ETF만한 게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해봐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 ETF 투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ETF를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50% 이상 꾸준히 담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투자 방식입니다. 매번 어떤 ETF에 투자할지 고민만 하셨다면 이제 평생 ETF를 담아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ETF를 평생 가져가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